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투데이 오늘은 김인실 대르사입니다. 하늘이 끝없이 넓게만 보이는 요즘입니다. 그래서 모두들 가을은 정말 좋은 계절이라고 하나 봅니다. 아침 저녁의 기온이 제법 쌀쌀하죠. 10월의 무게가 느껴지는 바람도 가끔씩 불고요. 살면서 하루하루가 무의미하게 느껴지는 이유, 아마 우리 어깨를 무겁게 내려누르는 우리의 삶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삶의 무게란 나 자신만이 알고 있는 주관적인 추의 무게라서 타인들은 잘 알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스스로 삶의 무게를 줄일 필요가 있겠죠. 삶의 무게를 잠시 내려놓고 넓게만 보이는 아름다운 가을 하늘을 다시 한번 느껴보면 좋겠습니다. 흔히 얼굴이나 머릿결 하나만으로도 사람의 우아함이 나타나 보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의 생각과 언어, 몸짓과 눈빛을 보면 굳이 치장하지 않아도 온몸에서 빛이 난다는 이야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자신의 우아함은 바로 우리 내면 깊숙이부터 나타나는 것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애청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여기는 김인실 대르사의 투데이 오늘은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글은요, 행운을 부르는 사람 그리고 행운을 쫓는 사람입니다. A와 B는 중마고우입니다. 둘 다 가난한 농부의 자식으로 태어나 지방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했고 같은 해에 서울의 명문대학에 입학했습니다. 물론 학과는 달랐고 대학 생활도 달랐습니다. 그러나 대학에 진학하기 전까지의 삶만을 살펴보면 같은 틀에서 찍은 붕어빵처럼 별다른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지 15년이 흘렀습니다. 두 사람은 지금 완전히 다른 세계에서 살고 있습니다. A는 견실한 중견 사업가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B는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서 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고향의 친구들은 A를 억세게 운 좋은 사나이, B를 억세게 불운한 사나이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인생을 결정지은 것이 정말 운이었을까요? 두 사람의 인생을 속속들이 들여다보면 결코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행운은 A에게도 찾아갔고 B에게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A는 행운을 받아들였고 B는 행운을 자기의 발로 쫓았습니다. 인간은 신체 구조가 비슷하고 생각도 비슷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월이 흐르면 두 사람의 환경은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습관, 노력, 긍정적인 사고 등과 같은 미세한 차이가 두 사람을 별개의 섬처럼 떨어뜨려 놓습니다. 그 작은 차이는 누구나 알고 있지만 막상 설명을 하려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에게 성공 요인을 물으면 그들은 잠시 생각했다가 운이 좋았어요 라고 말합니다. 골프 황제로 불리는 타이거 우즈조차도 대회에서 우승한 뒤에 인터뷰를 할 때면 운이 좋았다라는 말을 자주 씁니다. 그의 말을 심층적으로 파고 들어가면 아마도 이러한 뜻이 숨어 있을 것입니다. 행운의 여신은 게으른 사람을 좋아하지 않아요. 행운의 여신을 맞이하기 위해서 저는 어려서부터 피나는 연습을 했죠. 사실 이번 대회만 놓고 본다면 순조롭지 않았어요. 티샷을 할 때 바람이 심하게 부는 바람에 공이 숲으로 들어갔고 벙커에도 많이 빠졌죠. 그러나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행운의 여신은 인내심이 강하고 침착한 사람을 좋아한다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저는 해낼 거라고 믿었고 결국 해냈어요. 행운의 여신은 신데렐라에게 마법사가 찾아가듯 어느 날 문득 엉뚱한 사람을 찾아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건 가끔 있는 일이죠. 사실 우승자는 대회를 치르기 전에 몇 사람으로 압축됩니다. 그들은 모두 행운의 여신이 찾아갈 만한 여건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문제는 누가 나흘 동안 컨디션 조절을 잘 하느냐, 집중력을 발휘하느냐에 있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행운의 여신은 저를 선택했어요.
사업가들은 운칠기삼이라는 표현을 자주 씁니다. 일의 성패에서 운이 7할을 차지하고 노력은 3할에 불과하다는 뜻입니다. 경영의 신으로 불리는 마쓰시다 전기 창업자인 마츠시다 고노스케는 한술 더 떠서 내가 성공하기까지 노력은 1% 뿐이었고 나머지 99%는 운이 좋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는다면 우리는 아직 세상 물정 모르는 철부지일 것입니다. 마츠시다 고노스케는 자신의 성공 비결로 가난, 허약체질, 배우지 못함을 꼽았습니다. 가난했기에 부지런해야 했고 몸이 허약했기에 건강의 소중함을 일찍 깨달았고 제대로 배우지 못했기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스승으로 삼았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중퇴가 학력의 전부인 마츠시다 고노스케. 자전거포에서 심부름이나 하던 가난한 시골 촌사람이 성공하기까지 얼마나 피나는 노력을 했을지는 보지 않아도 익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에게 노력은 더 이상 거론할 대상이 아닙니다. 학생에게 책이 필요하듯 군인에게 총이 필요하듯 노력은 성공을 위해서는 필수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자신의 피나는 노력은 감춘 채 운을 거론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겸손히 몸에 배웠기 때문입니다. 성공하게 되면 온갖 질시를 받기 마련입니다. 오죽했으면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고 하겠습니까? 진실을 털어놓아도 다른 사람의 눈에는 잘난치 않은 모습으로 비칠 수 있습니다. 성공의 비결 가운데 하나는 적을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현명한 사람은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행운을 찾아다니지 않습니다. 묵묵히 자신의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행운이 찾아 들어올 수 있게끔 만반의 준비를 갖추어 놓습니다. 바로 행운의 여신을 유혹하는 방법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행운을 부르는 방법은 크게 7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진실하게 살아라. 가난할지라도 진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을 돕고 싶은 게 신의 섭리입니다. 둘째, 웃는 얼굴로 사람을 대하라. 웃는 사람에게 나쁜 소식은 감추고 싶고 좋은 소식만 전해주고 싶은 게 인간의 마음입니다. 셋째, 긍정적으로 사고하라. 긍정적인 사고는 인생을 밝게 하는 한편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꿉니다. 넷째, 자신의 말과 행동에 책임을 져라. 스스로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을 타인이 신뢰할 리는 없습니다. 다섯 번째, 감사하는 마음을 지녀라. 실패는 내 탓으로, 성공은 신과 주위 사람에게 돌려야 합니다. 마음이 흡족해진 그들이 더 큰 성공을 안겨줄 것입니다. 여섯 번째, 남다른 열정을 지녀라. 세상은 차가워 보여도 열정 없이 이루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일곱 번째, 인내하여라. 불운은 행운의 전령사입니다. 긴 불운 끝에 찾아온 행운일수록 값지게 마련입니다. 또한 행운을 쫓아내는 방법도 7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행동은 느리게, 생각은 길게 한다. 햄릿형의 인간은 현대에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행운의 여신은 날렵한 몸매에 빠른 발을 갖고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겠습니다. 두 번째, 과거에 지나치게 집착한다. 과거는 좋은 교훈을 담고 있는 교과서이지만 들고 다니기에는 무겁습니다. 교훈만 얻고서 과감하게 던져버려야 합니다. 과거를 돌아보는 사이 내 생의 마지막 하루가 저물어 갑니다. 세 번째, 거짓말에 능숙하다. 신용을 잃는 것은 작은 거짓말에서 비롯됩니다. 행운의 여신은 결정적인 순간까지 기다렸다가 거짓말하는 사람을 골탕 먹입니다. 네 번째, 자주 불평을 한다. 불평하다 보면 집중력이 흩어집니다. 그 순간 문 앞까지 왔던 행운의 여신이 집을 잘못 찾았다고 생각하고 되돌아갑니다. 다섯 번째, 타인을 배려할 줄 모른다. 마음의 교류는 세상을 따뜻하게 합니다. 문을 닫고 살면 도둑은 안 들겠지만 행운의 여신 또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섯 번째, 순간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한다.
자신을 다스릴 줄 알아야만 행운의 여신과 만날 자격이 있습니다. 행운의 여신은 변장에 능숙해서 정식으로 방문하기 전에 각기 다른 모습으로 찾아와 슬쩍 자지를 떠보는 것입니다. 마지막 7번째, 무계획이 계획이다. 행운의 여신은 일정이 빠듯합니다. 모든 계획과 준비가 끝났을 때 비로소 찾아갑니다. 독일 속담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행운은 가끔 바보에게도 찾아온다. 그러나 결코 그의 곁에 오래 머물지는 않는다. 유행수를 바라지 말아야겠습니다. 어느 날 문득 찾아온 행운은 어느 날 문득 나가버립니다. 행운이 들어왔다가 나가버리면 인생이 견딜 수 없이 허전해집니다. 굴러 들어온 행운마저 쫓는 사람이 되지 말고 행운을 부르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애청자 여러분께서는 행운을 맞이할 준비가 되셨는지요? 가을 햇빛 속에 앉아 있다 보면 많은 것들이 추억과 함께 기억이 되는데요. 기억이라는 것은 참 신기하기도 합니다. 훨씬 더 오래전 일이지만 선명히 기억나는 게 있는가 하면 당장 어제 오늘 일인데도 머릿속에 남은 게 하나도 없을 때도 있습니다. 저만 그런가요? 그런 걸 보면 기억도 우리의 의지와 어느 정도 관련이 있는 것이 확실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관심 있고 좋아하는 것일수록 잊지 않으려는 의지와 노력이 더해지고 누군가는 세월의 탓으로 돌리며 쉽게 잊지만 시간으로도 잡을 수 없는 의지의 기억력도 분명히 존재하는 듯합니다. 우리의 기억과 추억 속에 대충 보면 대충 보는 만큼만 느껴지는 것이 감동입니다. 어떤 기억이 또 어떤 추억이 특별하다고 생각되면 오래 보고 잘 보고 더 많이 느껴야만 그만큼의 감동이 함께한다고 합니다. 감동과 좋은 기억이 행복한 현실이 된다는 그 말을 믿으며 새로운 한 주 보람차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단풍과 낙엽이 함께하는 지금 이 시간, 많은 분들이 고국을 많이 방문한다고 하죠. 어디서든 어디 계시든 아직은 건강 유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민실 대리사의 투데이 오늘은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